마침내 끝이 보입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우리를 설레게 하기도 했고 분주하게도 만들었던 2026년 설 연휴. 이번 주말을 끝으로 연휴의 여운마저도 갈무리할 때가 된 거죠. 고속도로 위에서 보낸 시간들, 가족들과 나눴던 덕담을 추억의 책장에 고이 보관해야겠는데요. 하루만 더 쉬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몰려오지만 그 아쉬움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알차게 보냈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 고생했던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남녀의 가사 분담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여전히 명절에는 여성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이잖아요. 음식 장만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들, 시어머니도 우리 애들 챙기랴 거의 원더우먼급으로 활약한 며느리분들 모두 멋졌습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의 명절이 행복해졌거든요. 지금부터는 무거운 몸과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 한 잔과 음악이라는 여유를 누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휴게소 미료의 프리스타일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일간의 연휴와 이틀의 일상 복귀 후 맞이한 꿀맛 같은 주말도 이제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막상 지나가면 참 아쉽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만큼은 아쉬움보다는 보람과 사랑을 더 많이 느끼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는 명절의 추억을 하나 둘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명절 때 가장 고생하신 분들의 리스트 뽑아서 조그만 선물을 보내거나 전화 문자로 감사 인사를 좀 전해보는 것도 가족의 의지를 돈독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시간 운전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아빠들에게 어깨 마사지 서비스 좀 해주시고요. 설날 축제의 총감독님으로 활약하신 우리 어머님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어쩜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일처리를 하시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식 장만도 장만이지만 음식 싸주기 신공.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K 어머니 파워다. 새삼 감동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큰절 올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때도 잘 부탁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도 한번 살펴볼게요. 2849님, 우리 아이들은 설 연휴 때는 차 막힐까봐 못 내려왔어요. 그래도 어제 내려와서 뒤늦게 가족 타임을 갖고 있답니다. 점심때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집밥해서 먹이려고요. 이렇게 계획을 짜신 분들도 있군요. 연휴에는 차가 너무 막히죠. 정말 그 귀성길, 귀경길, 고속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 또 허리 아프다, 운전하느니라 허리 아프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주말에 다 같이 모이기로 했나 봐요. 이렇게 해도 되죠. 예. 또 저녁에는 집밥 해서 먹이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사실 그 자식들이 집에 와서 외식하는 것도 좋은데 집밥이 너무 먹고 싶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8292님, 아내가 좀 통통해진 것 같길래 요즘 살이 좀 붙었나? 무심결에 한마디 했다가 안 되는데 30분 넘게 질문 폭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 살찐 것 같냐? 어디가 찐 것 같냐? 언제부터 찐 것처럼 보였냐? 이놈의 입이 문제네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실 이거 그 대답을 들어도 아내분은 마음이 안 풀려요. 언제부터 찐 것 같냐? 어디가 찐 것 같냐? 이런 대답 들어봤자 뭐합니까? 일단 찐 것 같다는 게 너무 충격이어서 아내분도 지금 30분째 계속 살짝 당황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잠잠해지셨을라나. 빼면 되죠. 예, 새해에 다시 식단 관리 잘 하면서 빼면 되니까 아내분 화이팅 하시고 또 우리 8292님도 앞으로 입 조심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037님이 제가 예전에는 달리기를 잘했거든요. 반대표 나가서 뛰기도 하고 가끔 친구들이랑 취미 삼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완주도 했고요. 와, 그런데 오랜만에 뛰려고 하니까 왜 이리 숨이 찰까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그동안 너무 게으르게 지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나이가 제일 크죠.
너무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나이. 그럼 왜 나이 때문이냐? 우리가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뛰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달리기를. 러닝을 하지 않으셨던 거죠. 오랜만에 뛰려고 했다고 하셨잖아요. 계속 꾸준히 뛰셨으면 그나마 덜 숨찼을 텐데. 예. 꾸준히 하지도 않았고 또 나이도 들면서 신체 능력도 좀 떨어지고 그래도 우리 5037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다시 좋아집니다. 5037님 화이팅. 자, 1080님이 소식이 끊겼던 옛 친구를 아울렛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아울렛에서 만났네요. 반가워. 이렇게 말하는 동안 친구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 버렸어요. 유유.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마주쳤나 봐요. 네, 신청곡 헤이즈의 해픈 우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들어볼게요. 헤이즈의 해픈 우연 듣겠습니다. 6383님. 저는 남자친구와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그러다가 결국 헤어진다 말해주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는 믿고 있어요. 이건 이별이 아니라 진짜로 꼭 필요해서 시간을 잠시 갖는 중이라고요.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시간을 갖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달라진 무드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에 헤어지는 커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6383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저도 우리 6383님의 그 사랑에 연애에 꼭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KFN 라디오 미르의 프리스타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다음 오이영구님 문자 봐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한 사람, 미려 언니도 있나요? 저는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 경력직으로 들어온 직장 동료가 그래요. 오늘도 마치 친구처럼 톡이 왔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유유.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사실 찬찬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불편한 이유가 조금은 보일지도 몰라요. 네.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이 연구님께 불편했던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전에 저도 항상 이런 질문, 톡 연락이 오면은 이거를 무시를 잘 못했어요. 꼭 계속 다 대답을 잘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강박증? 그런 컴플렉스? 착한 여자 컴플렉스 그런 거였는지 모르겠어도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거절의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나중에 이게 마음의 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오이영구님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오이영구님 마음 잘 들여다보시고 대답이 잠시 힘드시면 잠시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요? 예, 아무쪼록 오이영구님 제가 화이팅 해드리겠습니다. 4277님 문자 봐볼게요. 남편이 중고 어플에 골프채를 팔아서 돈만 벌었대요. 남편이 중고 어플에 골프채를 팔아서 돈을 벌었대요. 짭짤했을 것 같은데요. 기분이 좋아져서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불안합니다. 덜컥 새 골프채를 살 것 같거든요. 이런. 야, 우리 4277님 멀리 내다보시네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골프채를 하나 팔았으면 새로 골프채를 사지 않을까요? 골프를 끊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지금 이 돈도 아껴야 할지도, 매식 돈도 아껴야 할지도, 그렇습니다. 자, 다음 6536님의 문자 봐볼게요. 미디, 지금 레몬티 마시면서 프리스타일 듣고 있어요. 상큼한 레몬티와 프리스타일이라. 이게 면역력을 길러준다고 하는데 저도 겨울에 꾸준히 마셨더니 다른 때보다 감기에 덜 걸렸습니다. 추천합니다 하고 저에게 추천해 주셨어요. 레몬티에 비타민C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6536님이 겨울 내내 감기로부터 안전하셨나 봅니다. 저도 앞으로 종종 마셔볼게요.
사실 저도 커피 안 마실 때면 거의 유자차 마시거든요. 유자차나 레몬티. 더 자주 마셔볼게요. 감사합니다. 0937님이 새 책상을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제 장비도 바꿨으니까 앞으로 진짜 주경야독으로 살아볼게요. 2PM에 10점 만점에 10점 들려주세요 하셨고 공부하실 분인가 봐요. 네. 5418님 비스트의 픽션 신청곡이요 하셨는데 두 노래가 일단 2000년대 후반에 우리가 사랑했던 그 팀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때를 한번 잠깐 가볼까요? 2PM의 10점 만점에 10점 비스트의 픽션 듣겠습니다. 음악이 주는 다양한 매력에 빠지는 시간 송송 트윈스. 자, 송송 트윈스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노래는요. 어느 재즈바입니다. 노래 제목이 꽤 분위기 있죠? 이 노래 원곡 가수 누군지 들어보시면 진짜? 이렇게 말하면서 의외라는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터보입니다. 터보가 1996년에 발표한 정규 2집 앨범 수록곡이었는데요. 수록곡이었지만 당시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했을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재즈바는 색소폰 소리로 시작되는 다소 빠른 비트의 발라드 곡인데요. 김종국 씨의 목소리가 지니고 있는 애수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터보의 다른 히트곡들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터보의 음악 세계를 넓혀주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빼놓을 수 없는 곡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세븐어스의 멤버 희재와 디그니티의 형진이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요. 이들은 원곡이 지닌 향수에 재즈적 무드를 더해서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희재는 원곡 속 김종국의 파워풀한 보컬과는 결이 다른 접근을 선택해서 담백하게 불렀어요. 그 창법이 절제된 사운드와 잘 어울리죠. 그리고 랩을 맡은 형진의 피처링은 노래에 깊이를 더하는데요. 만약 지금 혼자서 차분히 토요일 오후를 보내고 있다면 이 노래가 더없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곡 들어볼까요? 터보의 어느 재즈바 그리고 희재와 형진이 부른 어느 재즈바.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는요. 사진을 보다가입니다. 이 노래 원곡 가수는 바이브인데요. 여러분 바이브 하면 어떤 분위기의 곡이 떠오르시나요? 감정이 막 넘치는데 그게 또 절절한 매력이 되는 보통 그런 노래들이 떠오르시죠. 사진을 보다가도 그와 같은 매력을 지닌 노래인데요. 2003년에 발매된 바이브 정규 2집 앨범의 수록곡이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곡이었던 오래오래오래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으며 바이브의 저력을 보여줬던 노래였죠. 과거의 연인과 찍은 사진을 보다가 추억에 잠기고 슬픔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사진을 지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삭제 버튼만 누르면 사진 파일이 사라지니까요. 2003년 당시에는 사진을 찢는다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그 아날로그 감성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남성 듀오 바이브의 노래였던 사진을 보다가를 여성 듀오 다비치가 리메이크했습니다. 다비치의 가창력은 말해 뭐인데요. 궁금한 건 어떤 감성이 담겨있나인 것 같아요. 다비치는 특유의 청량한 보컬로 서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섬세한 감정 표현으로 애절함을 담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그리고 다비치가 부른 사진을 보다가. 일요일에 함께하는 미리의 프리스타일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조재즈의 사랑 띄워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고 2부에서 만나요. 리스너들의 음악 여행에 멋진 이정표를 세워드릴게요. 미료픽 아티스트. 오늘 미료의 선택은 어떤 가수들일지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미료픽은요. 2000년대 발라드 황태자에서 2020년대 먹방 너튜버로까지 이름을 날리고 있는 가수 성시경입니다. 보통 명절 연휴에는 TV에서 볼거리가 꽤 많잖아요. 그중에서 방송사들이 힘을 주는 아이템은 콘서트 실황이고 대부분은 추억 가수들의 콘서트가 편성되고 인기를 누렸었는데 예전에는 나훈아 씨 같은 분들이 명절 단골 초대 가수였다면 최근에는 송가인, 임영웅, 영탁 등 MZ세대 추억 가수들이 안방극장의 문턱을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 설 연휴에는 의외의 아티스트 공연이 방송되었습니다. 바로
성시경 씨의 공연이었는데요. 14일에 방송된 설 특집 콘서트 성시경은 그날 예능 프로그램 통틀어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만큼 알게 모르게 성시경 씨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시경 씨의 음악 역사를 알아보고 히트곡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돌아보면 성시경 씨는 발라드계의 아이돌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발라더 치고는 꽤 어린 나이부터 잘 됐거든요.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 인터넷 오디션 뜨악 가요제를 통해 데뷔했는데 이때 오디션 미션곡이 작곡가 김영석 씨의 내게 오는 길이었고요. 이 곡은 자연스럽게 성시경 씨의 데뷔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1년 4월에 김영석 씨의 프로듀싱으로 데뷔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이 앨범은 전곡이 좋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고요. 성시경 씨의 가창력 역시 신인답지 않게 수준이 높았습니다. 타이틀곡 처음처럼을 비롯해서 미소천사까지 아주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2001년 연말 시상식에서는 신인상까지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죠. 또 당시 최고의 발라더였던 조성모 씨와 함께 발라드 씬을 이끌어갈 가수로 주목받았었고요. 결국 선배인 조성모 씨보다 더 롱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리메이크 앨범까지 내놓으면서 열일했잖아요. 성시경 씨는 음색이 좋기 때문에 어떤 노래도 잘 소화했고요. 그리고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시경 버전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삽입돼서 화제를 모았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너에게 커버 버전도 참 좋았죠. 심지어 이 곡은 서태지 씨가 다른 가수에게 리메이크를 허락한 최초의 노래여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만큼 천하의 서태지 씨도 성시경의 목소리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5집 타이틀곡이자 윤종신 씨가 만들었던 노래 거리에서도 제대로 터졌죠.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성시경 씨는 여성 팬들에게 인기 있었지만 남성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거리에서가 남심까지 건드리면서 좀 더 넓은 팬층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가수는 꾸준히 좋은 노래 발표하면 언젠가는 대중들이 받아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성시경의 초창기 히트곡들 들어볼게요. 처음처럼 거리에서 너에게까지 띄워드립니다. 제가 앞서 성시경 씨가 선배인 조성모 씨보다 롱런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예능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물론 조성모 씨도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출발 드림팀 같은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성시경 씨는 조근조근한 말솜씨로 2010년대 이후에 예능을 하나씩 정복해 나갔잖아요. 그리고 너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또 다른 재능인 먹방과 주당 캐릭터로 엄청난 구독자를 끌어모았잖아요. 거기에다가 심지어 영어는 물론 일본어까지 수준급으로 구사한다고 하니까요. 도대체 성시경 씨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어쨌든 현재 연예계에서 성시경 씨 위상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해요. 워낙 인싸에다가 주당이다 보니까 인류 뮤지션들과의 교류가 활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곡 받아서 히트곡 만들어내고 너튜브도 잘 되고 결국 성시경이라는 멋진 브랜드를 창출해낸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성공적으로 올해 데뷔 26주년을 맞이한 성시경 씨. 앞으로는 또 어떤 매력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을 것인지 기대해 보면서 OST 이어서 들어볼게요. 팬들이 참 아끼는 노래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하기도 했죠. 영화 국화꽃 향기의 OST 희재, 그리고 드라마 경도를 기다리며 삽입곡이자 자신이 직접 작곡한 어떤 날 어떤 마음으로까지 보내드립니다. 이제 이번에 두 번째 미료픽 만나볼 건데요. 바로 그 아티스트는 청아입니다. 걸그룹 아이오아이 출신으로 솔로 가수로도 확실하게 자리 잡은 청아 씨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아이오아이가 결성됐던 때가 201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아 씨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거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룹 시절 메인 댄서와 리드 보컬을 맡을 정도로 춤과 노래에 두루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뛰어난 재능은 고스란히 솔로 활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7년 솔로로 데뷔한 청아는 당시 대형 아이돌 사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당당하게 쌓아갔고요. 2018년 1월에 발표한 롤러코스터가 대박! 그리고 2019년 1월에 나온 벌써 12시는 더 대박! 이때부터 청아의 전성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청아 씨는 연초에 내놓은 노래가 계속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신곡도 연초에 나왔으니까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청아 씨의 인기가 예전만큼 올라와 주지 않아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무래도 음원 차트가 아이돌 그룹 중심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웬만한 솔로는 힘을 쓰기 어려운 것 같은데 때마침 정아 씨가 소속사를 옮긴 후에는 트렌드보다는 자신만이 소화할 수 있는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위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음원 차트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두드리고 또 좋은 음악을 위해서 고민하다 보면 전성기는 다시 돌아올 것 같거든요. 바로 이번 신곡이 그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신곡 Save Me 띄워드릴게요. 나른한 센스팝을 기반으로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인간적인 고뇌를 성숙한 감성으로 풀어냈다고 하는데 대중적인 입맛에 맞추기보다는 뮤지션으로서의 깊이를 증명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곡인 동시에 또 청아 씨가 작사 작곡에도 참여한 곡이어서 팬들에게는 더 소중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청아의 신곡 Save Me 그리고 대표곡 벌써 12시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미료픽 만나볼게요. 바로 태희 씨입니다. 태희 씨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성시경 씨와 어느 정도 비슷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죠. 일단 발라더에 먹는 거에 진심이라는 점. 발라더분들이 왜 이렇게 먹는 거에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그리고 라디오 DJ로 폭넓은 대중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유사한데요. 근데 태희 씨는 좀 다른 성격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대식가와 햄버거집 사장님이라는 대체 불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는 본업이 살짝 가려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한 신곡을 통해서 발라더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범수 씨의 명곡 끝사랑을 커버하는 패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대식에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튼 다소 모험일 수 있는 이번 리메이크에서 태희 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질감으로 노래를 재해석했고요. 오히려 전성기 때보다 훨씬 성숙하고 절제된 슬픔을 표현해냈습니다. 하긴 태희 씨도 올해로 데뷔 22주년을 맞이했으니까요. 어느덧 중견 가수의 존재감을 노래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태희 씨가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대성하길 바라며 신곡 끝사랑 이어서 2007년 히트곡 같은 베개까지 듣겠습니다. 미르의 프리스타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코요태의 실현 들려드릴게요. 같이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무료할 땐 미르와 함께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